엄마! 이 나이에 갑자기 왜 그래요? 나이, 그게 문제야? 엄마는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야? 이것은 내 인생이야. 73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문정희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던 그녀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하겠다. 한때 국내 최고의 미술품 복원가였던 그녀의 도전.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꿈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문정희는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일상은 늘 이런 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에게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명화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모네의 수련,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피카소의 게르니카까지. 모두 정교한 복제품들이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붓터치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때 이런 명작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복원했던 사람이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화가의 원래 의도를 되살려내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희는 뒤돌아보았다. 며느리 윤지민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지민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응, 잠이 일찍 깼어. 너는 또 일찍 출근하는구나. 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고 저희는 바빠서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지민은 부엌으로 향해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다. 기계음이 새벽 정적을 깼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옛날을 떠올렸다. 아들 민준이 어렸을 때 그들의 아침은 늘 함께였다. 정희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구이가 식탁을 채웠다. 민주는 그 시절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기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다. 그는 그곳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열정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마치 색이 바랜 팔레트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지민이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다. 계란을 깰 때도 야채를 썰 때도 그 움직임에는 화가의 정밀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으로 만드는 것은 그림이 아닌 음식이었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민준이 깨면 아침 챙겨달라고 전해주세요. 지민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희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이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정희는 홀로 아침을 준비하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녀가 미술품 복원가로서 정점에 있던 시절 국립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조선시대 민화를 복원한 일이 있었다. 그 그림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습기와 먼지, 그리고 부주의한 보관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색채는 바래고 화지는 갈라져 있었으며 일부분은 아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대의 안료와 기법을 연구하고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을 투자했다. 현미경으로 붓터치를 분석하고 X-레이로 숨겨진 층을 찾아내며 마침내 그 민화를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냈다. 완성된 그림을 처음 본 순간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200년 전 화가의 마음이 그녀의 손을 통해 되살아난 것 같았다. 그때의 그녀는 존경받는 전문가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제자들은 그녀의 기술을 배우려 했다. 그녀의 이름이 실린 논문들은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해외 박물관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왔다. 정희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아들을 위해 포기했다. 민준이 미대에 진학하고 해외 유학을 꿈꿀 때 정희는 주저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뒤로 하고 아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개인 작업실을 정리하고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은 모두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되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유학을 떠나는 공항에서 민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의 민준은 눈이 반짝였다. 꿈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과 달랐다. 민주는 유학에서 돌아온 후 몇 년간 화가로서 살아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작품은 팔리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결국 그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대기업에 입사하고 주말 화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미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저축은 대부분 아들의 교육비로 쓰였고 그녀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뒤로 밀려났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응, 아침 준비했어. 지민이는 일찍 나갔더라. 아, 오늘 프레젠테이션 날이라고 했었죠. 저도 일찍 가야 하는데. 민주는 서둘러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앞에서도 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점검하느라 바빴다. 민준아, 요즘 어때?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밥을 급하게 먹으며 대답했다. 네, 좀 그래요. 새 프로젝트가 생겨서 야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성과를 내야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몸은 챙기면서 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이 나이에 뭐. 열심히 해야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이제는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은 요즘 안 그려? 정희의 질문에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 처리하기 바쁘고. 언제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도 취미로라도. 어머니,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민준의 말은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원한 아들의 꿈이 이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든 현실 앞에서 자신도 무력감을 느꼈다. 민주는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그가 문을 나서며 던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떠난 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뿌연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다. 정희는 문득 고향의 맑은 하늘이 그리워졌다. 어린 시절 그녀가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던 그 하늘 말이다. 정희의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딸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의 두각을 나타낸 정희를 위해 부모님은 농사일로 번 돈을 아껴가며 미술 학원비를 대주었다. 그때의 그녀는 순수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색칠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대생을 그리고 색채 이론을 공부했다. 부모님은 딸의 꿈을 응원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런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정희는 미술사를 전공하며 복원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분야는 당시만 해도 생소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과거의 작품들을 현재로 되살려내는 일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졸업 후 바로 박물관에서 인턴으로 시작하여 점차 전문성을 쌓아나갔다. 그 시절 정희에게는 꿈이 있었다. 세계적인 복원 전문가가 되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해외 연수 기회도 생겼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태어났다. 정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 했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복원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희는 고민 끝에 일을 줄이기로 했다. 괜찮아요. 아이가 좀 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오래 어머니를 필요로 했고 정희가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준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그 사이 학계는 많이 변했다.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었고 젊은 인재들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열정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민준이 미술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희는 자신의 꿈을 아들에게 투영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준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아들을 지원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민주는 결국 화가의 꿈을 포기했고 정혜 자신도 전문가로서의 길을 잃어버렸다. 두 사람의 꿈이 모두 무너진 셈이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명화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진품이 아니었지만 정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각각의 그림마다 그녀가 복원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모네의 수련은 그녀가 처음으로 인상파 작품을 복원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그 작품은 일본의 한 개인 소장가가 의뢰한 것이었는데 습기로 인해 색채가 심하게 변질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 작품을 복원하면서 모네의 색채 기법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녀가 가장 어려워했던 복원 작업 중 하나였다. 고흐 특유의 두터운 임파스토 기법 때문에 복원이 까다로웠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원본이 아닌 습작을 복원한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카소의 창작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정희는 그 경험을 통해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이 모든 그림들은 정희의 과거를 대변했다. 그녀가 한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그림들 앞에서도 빛바랜 팔레트처럼 생기를 잃고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였다.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청소는 이미 어제 마쳤고 장보기는 내일 할 예정이었다. 민준과 지민은 늦은 저녁에나 돌아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공허함이 정희의 일상이었다. 한때 바쁘게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들의 집에서 그녀는 손님 같은 존재였다. 주인이 아닌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 정희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회화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그녀는 문득 캔버스와 물감이 그리워졌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구를 모두 정리한 것이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정희는 화구를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생 함께했던 붓들과 팔레트, 그리고 수많은 물감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일시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성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때가 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 속에서 정희의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빈손이었고 꿈을 되찾을 기회도 없었다. 나이는 들어가고 열정은 식어갔다. 정희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메마른 느낌이었다. 마치 물이 말라버린 우물처럼 한때 풍성했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이른이 되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다. 정희는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책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희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민준과 지민은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식사를 해결했고 정희는 대부분 혼자 먹어야 했다.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도 재미있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의 삶이 그녀와는 너무 달랐고 그들의 고민도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희는 채널을 돌리다가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한 젊은 화가의 개인전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 화가는 정희보다 훨씬 어렸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였다. 그의 작품들은 현대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었고 인터뷰에서 그가 보여주는 열정은 정희를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득 그런 열정이 자신에게도 있었던 때를 떠올렸다. 나도 한때는. 정희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 과거의 영광을 되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섰다. 민준과 지민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녁은 준비해둬야 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하며 요리하는 시간만큼은 그나마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되어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희는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다. 9시가 넘어서야 지민이 들어왔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먹고 왔어요. 민준이도 야근한다고 연락 왔던데요. 지민은 피곤한 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정희는 그래, 고생 많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허탈했다. 그녀가 준비한 저녁은 또다시 혼자 먹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었다. 내일도 아마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희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규칙적인 소리는 시간의 무정함을 일깨워 주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지만 어떤 이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공허함일 뿐이었다. 정희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도 말년에는 이런 기분이었을까?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희는 당시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받는 것은 형식적인 안부뿐이었다. 민준이 나쁜 아들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들어왔다. 정희는 잠든 척했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세면을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곧이어 지민과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회의 어땠어? 길어졌어. 내일도 일찍 가야 할 것 같고. 고생이 많네. 빨리 자. 짧은 대화였다.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정희에게는 그마저도 부러웠다. 자신에게는 그런 상대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다. 남편 강수철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정희의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희가 늦은 시간까지 작업실에서 복원 작업을 할 때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격려해 주었다.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정희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복원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 그때 민준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준의 제안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것이 정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삶의 끝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였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명화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희는 그 그림들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그림들 속의 화가들은 자신의 열정을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 작품 속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담겨 있었다. 정희도 한때는 그랬다. 그녀의 손을 통해 되살아나는 작품들마다 그녀의 정성과 열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설거지와 청소에만 사용되고 있었다. 한때 예술 작품을 다루던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희는 문득 작업실이 그리워졌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작업에 몰두하던 시간들이 그리워졌다. 현미경으로 그림의 세부를 관찰하고 적절한 복원 방법을 연구하며 한 붓 한 붓 정성스럽게 색을 입혀가던 그 순간들이. 그때의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어느새 밤이 되어서야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하루가 마치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다. 할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정희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잠들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정희만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던 별 하늘을 떠올렸다. 그때는 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였고 그 아래서 그녀는 꿈을 키웠다. 화가가 되고 싶다던 어린 시절의 꿈,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가 되고 싶다던 청년 시절의 포부, 그리고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던 중년의 다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빛바랜 기억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또 하나의 빈 캔버스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하얀 캔버스. 아침 햇살이 베란다를 통해 스며들면서 정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무언가 다른 기분이었다. 새벽에 베란다에서 느꼈던 그 작은 떨림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일상의 무게는 곧 그런 감정들을 덮어버렸다. 정희는 습관적으로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조경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마저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였다. 정희는 문득 고향의 산과 들판이 그리워졌다. 계절마다 다른 색깔로 물들던 자연의 팔레트가 그리워졌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민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오늘도 그녀는 완벽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메이크업도 세련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느꼈다. 응, 잘 잤어. 너는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네,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서요.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지민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나갔다. 정희는 그녀가 떠난 후 홀로 아침을 준비했다. 민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정희는 조용히 움직였다. 부엌에서 계란을 깨며 정희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민준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곤 했다. 입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스케치북을 놓지 않던 아들의 모습이 생생했다. 그때의 민주는 눈이 반짝였다. 새로운 기법을 터득했을 때의 기쁨, 좋은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엄마 봐요. 오늘 수채화 수업에서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것이 기억났다. 정희는 아들의 그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물려받은 재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정희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민준아, 엄마가 내 꿈을 꼭 이뤄줄게. 그때 정희가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버렸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일어났다. 그는 급하게 세면을 하고 정희가 준비한 아침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아, 밥 먹을 때는 폰 좀 내려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주는 대답도 없이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회사 업무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민주는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여전히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언제부터 그들 사이에 이런 벽이 생긴 것일까?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가족이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의무적으로 해치우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정희가 다시 시도했다. 민주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폰을 보며 대답했다.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팀장님이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주시거든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뭐. 열심히 해야죠. 민준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체념과 포기가 섞인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언제부터 그의 목소리에서 열정이 사라진 것일까? 언제부터 그는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을 그만둔 것일까? 민준아, 너 요즘 그림은 안 그려? 정희의 질문에 민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저 이미 40이에요. 언제까지 꿈 타령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민준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가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일까? 안정적인 월급과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 정희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결국 현실 앞에서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민주는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그가 나가기 전에 정희는 한 번 더 시도해 보았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미술관이라도 가볼까? 요즘 좋은 전시가 있다던데. 이번 주말도 회사 일이 있어요, 엄마. 다음에 기회 되면요. 민주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희는 아들이 언제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민준이 출근한 후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정희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친 후 정희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어제 깨끗이 정리해둔 거실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녀는 의미 없는 일들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희는 텔레비전을 켰다. 주부 대상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흥미롭지 않았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정희는 문득 옛 동료들이 궁금해졌다. 그녀가 박물관에서 일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아직도 복원 작업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처럼 은퇴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국립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원팀 소개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알던 동료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한 모양이었다.
정희는 자신이 그 세계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복원 작업 과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미경으로 그림의 세부를 관찰하는 모습, 섬세한 붓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는 장면들이 그녀의 옛 기억을 깨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붓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어 정희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여전히 쓸쓸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아침에 본 동영상을 생각했다. 그 젊은 복원가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 기분이 더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다. 몇몇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다.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런 일상적인 즐거움을 가져볼까 생각했지만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작은 연못가에 앉았다. 연못에는 몇 마리의 오리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물 위에 비친 나무들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색감을 배치하고 붓터치를 상상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림이 그리고 싶구나.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들로 포기했다고 해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열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때 정희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를 보니 오래전 제자였던 이수진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한국전통미술복원 전시회가 열리는데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작품들도 전시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정희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이 전시된다니.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작업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그녀는 수진에게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전시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곧이어 수진의 답장이 왔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려요. 한국 전통미술의 보존과 복원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복원된 주요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예요.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조선시대 민화 여러 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손수 복원한 작품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그 작품들은 그녀의 젊은 시절, 가장 열정적이었던 시기의 결과물들이었다. 내일 오후 2시에 미술관 정문에서 만날까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민준과 지민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 내일 만나자. 정희는 답장을 보내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옷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일 전시회에 갈첩당한 옷이 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외출다운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옷들이 집안용이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먼지가 쌓인 정장들과 예전에 즐겨 입던 원피스들이 보였다. 그 중에서 진한 남색 원피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옷은 그녀가 박물관에서 일할 때 중요한 학회나 전시회에 갈 때 입던 것이었다. 정희는 그 옷을 꺼내서 거울 앞에 대어 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그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 예전의 기분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전문가로서 당당했던 그때의 자신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민준과 지민이 돌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일에 바빠 보였다. 정희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내일 전시회에 간다는 말을 할까 생각해 봤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그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지 않았고 혹시라도 만류할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다. 민주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 했고 지민은 피곤해 보였다. 정희는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밤이 되자 정희는 일찍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은 어떤 상태일까?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품들을 다시 보면서 자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복원했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민화 모란도는 그녀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작품 중 하나였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색이 바래고 화지가 손상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정희는 6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복원해냈다. 그 과정에서 정희는 원래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 같은 시대의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고 당시 사용된 안료의 특성을 분석하며 붓터치의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원을 완료했을 때 200년 전 화가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된다니. 정희는 가슴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그 작품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열정적이고 희망에 찬 그때의 자신이.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과 비교될 것도 두려웠다. 꿈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그 작품 앞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정희는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달빛 아래서 정희는 내일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날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아직 집안이 고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오늘 전시회에서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밤새 설쳤던 것이다.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미 들려왔고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오늘이 특별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속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15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자신의 작업물들. 그것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손상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었다. 응, 잠이 일찍 깼어. 너는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네, 오늘 해외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시차 때문에 이른 시간에 해야 해요. 지민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나갔다. 정희는 그녀가 떠난 후 홀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정성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는 어젯밤 야근으로 피곤해 보였다. 정희가 준비한 아침상 앞에 앉은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민준아, 오늘 나 외출할 예정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주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가세요? 전시회를 보러 가려고. 아, 그래요? 좋겠네요. 어떤 전시회인데요? 민준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정희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 했지만 그가 다시 폰을 보기 시작해서 그만두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전시회를 보러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미술 관련 전시야. 저녁에는 집에 있을 거야.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민주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관심을 보이고 걱정해주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관심해진 것일까? 민준이 출근한 후 정희는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어제 미리 꺼내둔 진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장품들을 꺼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꾸미는 것을 게을리했을까? 하지만 차근차근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니 조금씩 예전의 모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전문가로서 당당했던 그때의 자신이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후 1시 정희는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과연 수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은 어떤 상태로 전시되어 있을까?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50분이었다. 정희는 정문 앞에서 수진을 기다렸다. 주변에는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대부분 미술 관련 종사자들이나 학생들로 보였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는 돌아보았다.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정희가 기억하는 20대 초반의 어린 제자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그때와 같았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변했네. 선생님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수진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럼 전시회 보러 들어갈까요?
두 사람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 전시장 입구에는 한국 전통 미술의 보존과 복원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전시회였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미술관 특유의 고요함과 작품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작품들이 저기 있어요. 수진이 정희의 팔을 이끌며 전시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한 벽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거기에는 정희가 복원한 조선시대 민화 3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 작품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자신이 손수 복원한 모란도, 화조도, 그리고 십장생도가 완벽한 상태로 전시되어 있었다. 1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어 있었다. 그 작품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한 붓 한 붓 복원해 나가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특히 모란도를 보며 정희는 그때의 기억에 빠져들었다. 처음 그 작품을 받았을 때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색은 바래고 화지는 갈라져 있었으며 일부분은 아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미경으로 남아있는 안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같은 시대의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여 원래의 색채를 추정했다. 그리고 6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매일 몇 시간씩 현미경 앞에 앉아 미세한 붓질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정희는 200년 전 화가의 마음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모란 한 송이 한 송이에 담긴 의미를, 색채의 조화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원을 완료했을 때 정희는 화가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 선생님, 여기 설명문에 선생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정신을 차렸다. 작품 옆에 있는 설명판을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복원 문정희 1995-1997라고 적힌 작은 글씨였지만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작품들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진의 칭찬에 정희는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자신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다른 복원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었는데 각각 고유한 특색이 있었다. 정희는 그 작품들을 보며 복원계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어 예전보다 더 정교한 복원이 가능해진 것 같았다. 선생님,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 기법도 많이 발달했어요. X-레이 분석이나 적외선 촬영 같은 것들 말이에요. 수진이 설명해 주었다. 정희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자신이 활동할 때보다 훨씬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개발된 것 같았다. 전시회를 다 본 후 두 사람은 미술관 카페에 앉았다. 정희는 아직도 감동의 여운에 빠져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선생님, 요즘에는 뭘 하고 계세요?
수진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들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편히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아직도 보건 일을 하고 있니? 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께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심함과 인내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너의 노력이었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정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다. 자신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선생님, 혹시 다시 복원 작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다. 뭐? 요즘 민간에서 의뢰하는 복원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소장가들이나 사찰,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림들 말이에요. 전문가가 부족해서 항상 일손이 모자라거든요. 정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복원 작업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손도 예전만 못하고.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전시작품들을 보시는 선생님의 눈빛을 봤어요. 아직도 그 열정이 남아 계시잖아요. 수진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그 열정이 아직 남아있을까? 오늘 자신의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일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시간은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은 정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수지는 다음에 또 만나자며 연락처를 확인했다. 정희는 미술관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다.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을 다시 본 감동, 수진과의 재회, 그리고 그녀가 제안한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이 혼재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민준과 지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전시회 잘 보고 오셨어요? 민준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좋았어. 그래요?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민준의 질문에 정희는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었다.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전 제자를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복원 작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민준이 관심 있게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미술 작품들이 좋았어. 아, 그렇구나. 민준은 대충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허탈했다. 자신에게 그토록 의미 있었던 하루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오늘 일을 생각했다.
특히 수진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복원 작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일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늘 자신의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열정이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처럼 아들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걸어볼 것인가? 그때 정희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목소리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진짜 자아가 깨어나는 소리였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다. 가족들의 반응,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정희는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서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늘 하루가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날이었다. 전시회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수진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이 복원한 작품들을 다시 본 감동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혼자 식사를 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정희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보며 요즘의 복원업계 동향을 알아보았다. 수진의 말대로 민간 의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았다. 개인 소장가들 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정희는 그런 정보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일단 작업 공간이 필요했다. 복원 작업은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충분한 조명과 환기 시설도 갖춰져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장비들이 필요했다. 현미경, 각종 분석 장비, 그리고 다양한 복원 재료들까지. 정희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아들의 유학비를 대고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민준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되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뭐예요? 민준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답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해. 그제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이요? 어떤 일인데요? 복원 작업이야. 예전에 엄마가 하던 그 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갑자기 왜? 나이가 문제가 되나? 아직 건강하고 손도 떨리지 않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정적이어서 당황스러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편히 쉬시면 되는데 굳이 왜? 편히 쉰다고? 나는 지금 편하지 않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눌려 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엄마, 복원 작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몇 시간씩 현미경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늙어서 못한다는 뜻이지. 정희의 질문에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아니라 엄마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이야. 정희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당황했다.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지민이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민준이 지민에게 설명했다. 지민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미술품 복원이야. 내가 예전에 하던 일. 지민은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표정에서 정희는 반대 의사를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작업실도 필요하고 장비도 사야 하지 않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민의 현실적인 지적에 정희는 이미 준비된 답을 했다. 작은 공간이라도 구해서 시작할 생각이야. 장비는 중고라도 구입하면 되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무모하다고? 뭐가 무모해? 이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그리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과연 일거리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민준의 말에 정희는 실망감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서러웠다. 민준아, 엄마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알아? 뭐예요? 너를 위해서야. 내 교육비 마련하려고 내 일 그만두고 내 유학비 대려고 내가 모은 돈 다 쓰고. 그런데 지금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무모하다고 하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민이 중재에 나섰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다. 걱정? 진짜 나를 걱정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는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집에서 쉬기만 하기를 원했다. 방에 들어간 정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할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민준과 지민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겪고 보니 상처가 컸다.
그들에게 자신은 보호받아야 할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한때 전문가였던 자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수진이 했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말.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민준과 지민은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그들과 이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과 지민이 출근한 후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아, 저번에 내가 한 말. 복원 일을 다시 해보라는 그 말 진심이었어? 수진은 잠시 놀란 듯 했다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선생님. 정말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생각해보고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생님,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희는 수진의 적극적인 반응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수진과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문화재 관련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프리랜서 복원가들을 자주 찾거든요. 프리랜서? 네, 요즘은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선생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선호하죠.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희망을 느꼈다.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작업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업체에서 복원실을 빌려주거든요. 장비도 갖춰져 있고요. 정말? 네, 물론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처음 시작하기에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았다. 수진아, 그런데 내가 15년이나 손을 놓고 있었는데 정말 괜찮을까? 선생님, 복원 기술은 한 번 몸에 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만 적응하시면 금방 감을 되찾으실 거예요. 수진의 격려에 정희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요? 정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들뜬 목소리에 정희도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설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수진아, 혹시 그 업체 사람들에게 내 나이를 미리 알려줘도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 업계에서는 나이보다 실력이 중요해요. 선생님의 경력과 실력을 알면 오히려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정희는 수진의 말에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민준과 지민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혼자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알려주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복원가가 되어 있었다. 현미경 앞에 앉아 정교한 붓질로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고 있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전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 보였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민준과 지민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때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 수진과 함께 그 업체를 방문하는 것, 복원 장비들을 다시 익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을 되찾는 것.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캠퍼스에 그려나갈 그림이었다. 정희는 그 캔버스를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지 기대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하늘은 어제와 다르게 보였다. 같은 회색빛이었지만 어딘가 희망적인 빛이 느껴졌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희가 복원 작업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수진의 도움으로 한 문화재 복원 업체와 연결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조선 후기 산수화 한 점을 복원하고 있었다. 작업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안에 있었는데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다. 아침 8시 정희는 작업실에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현미경 앞에 앉아 섬세한 복원 작업을 하는 시간은 행복했다. 안녕하세요, 문 선생님. 옆 작업대에서 일하는 젊은 복원가 김소희가 인사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패기 넘치는 여성으로 처음에는 정희의 나이를 보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응, 소희야. 어제 작업 잘 되었어? 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젊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그들은 최신 기술에는 능숙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부족했다. 정희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다. 정희는 자신의 작업대 앞에 앉아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갔다. 조선 후기 산수와 금강산도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손상을 입었다. 색채가 바래고 화지가 갈라져 있었으며 일부분은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전 의식이 불타올랐다. 현미경으로 손상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정희는 200년 전 화가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다. 붓터치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색채의 조화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이런 과정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즐거웠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뭐가?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은 부분도 선생님은 끝까지 복원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내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소희를 바라보았다. 인내심이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이요? 응.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한 사랑,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일 자체에 대한 사랑. 사랑하면 힘든 줄 모르거든. 소희는 정희의 말을 곰곰이 새기는 듯 했다. 정희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미세한 붓으로 손상된 부분에 조심스럽게 색을 입혀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마치 200년 전 화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정희를 나이 많은 선배가 아니라 동등한 전문가로 대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있을 학회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보건팀장인 박민수가 물었다. 정희는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문화재보존학회에서 자신의 보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5년 만에 다시 학회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긴장되긴 하지만 준비는 거의 끝났어. 선생님의 발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 나이에 다시 현장에 복귀하신 것 자체가 화제거든요. 정희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다.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의미 없이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그림으로 보였다. 나무의 색깔, 건물의 질감,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예술적으로 느껴졌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민준과 지민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정희가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정희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늘도 늦으셨네요. 지민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정희가 일을 시작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응, 작업이 좀 길어졌어. 정희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3개월 전에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무리? 전혀 안 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정희의 대답에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왜? 그만두길 원해? 정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주는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 하지 마.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 정희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고 때로는 강하게 맞섰다. 저녁 식사 후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다음 주 학회 발표 준비를 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원고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15년 만에 학회 발표라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그때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민준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다. 정희는 노트북을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께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반대만 했잖아요. 엄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다. 민준아, 너희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믿고 응원할게요. 민준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늦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려 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너는 어때? 요즘 회사 일은 괜찮아? 저요? 그냥 그래요. 별로 재미있지는 않지만. 민준의 답변에서 정희는 아직도 그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민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뭐가요? 그림 말이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처럼.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는 이미 40이에요. 이제 와서 그림을. 나는 70에 시작했는데 넌 40이 늦다고 생각해? 정희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맞았다. 40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봐.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내봐. 그날 밤 민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다음 주 정희는 한국문화재보존학회에서 발표를 했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전통 복원 기법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발표였다. 학회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정희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정희는 긴장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속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만에 복원 현장으로 돌아온 문정희입니다. 정희의 첫 마디에 청중들이 주목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전문성입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예전 동료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젊은 연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희의 용기에 감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한 젊은 연구자가 말했다.
정희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차게 느껴졌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지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머니, 발표 어떻게 되었어요? 지민이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잘 되었어. 사람들이 좋게 봐주더라.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 죄송해요. 지민의 사과에 정희는 놀랐다.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괜찮아. 너희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고 있어.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다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엄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 저도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자신의 도전이 아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 같아서 기뻤다. 민준아, 정말 기쁘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자신은 다시 보건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아들은 꿈을 되찾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도 작업실에 가서 금강산도 복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다. 할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웠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팔레트는 이제 다시 선명한 색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색들로 그려나갈 남은 인생이 기대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복원가 시절과 현재의 자신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꿈은 정희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열정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희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작업실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붓으로 새로운 하루를 그려나갈 것이다. 정희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정희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한옥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마치 수묵화 같았다. 그녀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복원 작업이 궤도에 오른 후 더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작업실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옥 한편에 마련한 작업실에서는 지금도 조선시대 민화 한 점이 복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정희는 이제 선택의 여유까지 생겼다.
그녀의 나이와 경험을 존중하는 젊은 동료들도 종종 이곳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6개월 전 회사를 그만두고 화가의 길을 다시 걷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이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그림에 전념하고 있었다. 일찍 왔네. 그림은 잘 되어가고. 네, 오늘은 정말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다. 4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20대 못지않았다. 어머니의 용기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다. 그래. 그럼 같이 보자. 정희는 일어나서 민준과 함께 그가 임시로 꾸민 화실로 향했다. 캠퍼스 위에는 이 산골 마을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기법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붓터치가 감동적이었다. 정말 좋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후에는 지민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정희와 민준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은 뭐 그리실 거예요? 7살 손녀 은채가 물었다. 정희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도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오늘은 눈 내리는 풍경을 그려볼까? 좋아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감에 젖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떠난 후 정희는 홀로 작업실에 앉았다. 내일 완성할 예정인 민화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73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고 열정은 식지 않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그녀는 문득 남편 수철이 생각났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아들도 꿈을 되찾았고. 정희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희는 팔레트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도 새로운 작품을 복원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나갈 것이다. 그녀의 팔레트는 이제 빛바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생동감 넘쳤다. 정희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매일 새로운 붓터치를 더해가고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느냐였다. 정희는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정희의 마음은 새벽처럼 밝았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73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문정희 할머니.
그녀의 용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도 다시 붓을 들었고 가족들은 진정한 소통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희 할머니가 보여준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늦었다는 핑계로 꿈을 미뤄둘 것인가? 혹시 지금 포기하려던 꿈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현실을 위해 접어둔 열정이 있으신가요? 정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